아 해보세요. 크게. 다시 물어보시고. 응? 그렇죠. 한 번 더 웃어보실게요. 알지? 안녕하세요. 이한나 치과의사입니다. 오늘은 집이 아니고 우리 엄마 집에 왔습니다. 우리 엄마 집에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연륜이 있으신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요즘 그 치과 의사들의 형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책을 쓰셨더라고요. 뽑지 말아도 되는 치아를 뽑아서 임플란트를 마구 해댄다. 상업적으로 흐르는 치과 의사를 비판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는 물론 그런 극소수의 치과 의사도 있겠지만 또 제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 치과 스님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만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 너무 또 치중을 하게 되면,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만약 방문한 치과에서 치아를 정말 뽑아야 되는 치아인데 설명을 뽑으시라고 했는데 그 치과 의사를 도둑놈 취급을 하고 또 멀쩡한 걸 뽑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예방하려면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그 엑스레이를 볼 줄 알고 어떤 경우는 뽑고 어떤 경우는 치료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의사가 얘기할 때 그거를 빨리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 엑스레이를 열어가지고 하나씩 제 케이스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치과 의사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의 치료 경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하는 가장 기준은 자신이 이 상태의 치아 상태라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가 가장 그 기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자신이 치료받고 싶은 대로 치료를 하라.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좀 상세하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런 거는 왜 뽑아야 되고 언제쯤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긴 합니다. 오늘 케이스는 아래쪽에는 전체적으로 좀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였고 위에는 어금니 위주로 치료를 한 케이스였고요. 원래는 이제 환자분이 아래쪽은 부분 틀니 사용하고 있었는데 치아가 한두 개 더 빠지면서 틀니가 제대로 이제 장착이 안 되고 계속 흔들리고 하니까 불편해서 근데 틀니를 빼고 몇 개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고자 저희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임플란트 틀니 케이스들을 몇 번 해본 결과 장기적으로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쓰면은 결국은 다시 또 불편함이 또 더 증가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임플란트 치료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중으로 힘들게 또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경비도 이중으로 또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치료를 한 번에 하는 쪽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 뭐 개수 하나하나로 비용 책정을 한다기보다는 전체로 뭉뚱그려서 치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몇 개 뭐 더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뭐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상 뭐 재료대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치료의 난이도가 더 의사에게는 더 피곤한 부분이고요. 자, 이분의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어머니 집에서 자료 정리를 어젯밤에 하다가 졸리기도 하고 집중도 안 돼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연이어서 설명을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오른쪽 윗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 뼈는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요. 상악동도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뼈의 높이나 폭 같은 것이 적절히 좋은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작은 어금니는 약간 인대가 늘어나 있긴 하지만 뽑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관찰하면서 향후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결정하기로 했고요. 이제 작은 어금니 1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3개의 치아가 부족해서 임플란트 3개를 위치시키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받고 이제 왼쪽을 보겠는데, 왼쪽도 뼈는 양호한 편이었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뼈는 양호한데 현재 치아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환자분은 이 치아가 이제 약간 안 좋다 정도는 느끼고 계셨지만 실제 치아가 안 좋은 것만큼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CT상으로 CT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T를 보게 되면 이렇게 뼈가 싹 다 내려가 있고 뿌리 끝까지 뼈가 염증으로 인해서 다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치아들은 뿌리가 이제 한 치아에 뿌리가 3개씩이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 끝쪽 조그만 뼈에 물려 있어도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이 정도 되어도 환자가 치아가 멀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멀쩡한 게 아니고 빨리 이제 이럴 때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해줘야 발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질병명으로는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치조골의 손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뽑고 임플란트로 결정을 했죠.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뒤에 있는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 둘, 3개의 치아들 뿌리 끝까지 뼈가 다 녹아 있기 때문에 3개의 치아를 뽑고 작은 어금니, 첫 번째 작은 어금니에 해당하는 부위는 뼈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치를 하지 않고 통증이 있는 부분만 다스려서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 3개의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고 다행히 상악동은 저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왼쪽 위의 치료는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 치료 엑스레이 사진처럼 치료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작은 어금니는 신경 치료를 해서 크라운 치료를 했고 뒤쪽에 있는 3개의 자리에는 임플란트 3개를 심었지만 결국 보철은 2개만 했네요. 그 스토리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치아 3개가 없으니까 3개를 먼저 심었어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치료를 한꺼번에 수술을 할 때는 위턱을 먼저 수술을 하고 이제 아래턱 수술을 하는데요. 위턱 수술을 먼저 할 때는 제일 뒤에까지 이제 어금니를 해드리려고 끝까지 임플란트를 다 심었어요. 심고 이제 내려와서 아래쪽을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는 가운데 왼쪽 아래쪽 부위 제일 마지막 부위 수술할 때 이제 그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신경과의 거리도 너무 가까워서 제일 마지막 치아는 또 안 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식립을 포기하고 6번까지만 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임플란트가 하나 남게 되었네요. 물론 이제 그렇게 결정되었을 때 위에 심어놓은 임플란트를 이제 빼기도 하는데 이미 그 봉합도 다 되었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제 나중에 또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경우는 제가 뼛속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는 하나 여분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네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음은 다 해드리고 싶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처리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아래쪽을 보도록 할까요? 이분 아래쪽의 상태가 심각하죠. 치아를 거의 다 읽고 나서 한 2개 정도, 3개 정도의 치아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당하는 치아에 이제 고리 같은 걸 걸어서 부분 틀니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던 분인데
치아가 하나 더 이제 골이 걸리는 그 치아가 중요한데 그 치아가 빠지면서 이 틀니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치료받으러 오신 겁니다. 근데 현재도 이제 한 개의 치아가 남아있긴 한데 뭐 그 치아 하나만 쳐다본다면은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체가 지금 다 없는 상태고 현재 그 치아 한 개를 남겨놓고 치료를 했을 때 그 치아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그 치아 하나를 만 남겼을 때 전체 치료 계획이 얼마나 번거로울까를 고려했을 때는 제거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제가 3년이나 5년 전만 해도 이런 치아가 하나 남아있으면 발치를 하지 않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최근에 더 많은 환자, 이제 치료비를 제가 한 최근 5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치료비를 많이 이제 낮춰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었고 또 그동안 치료를 미뤄왔던 분들이 대대적인 치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런 경우 처음엔 남겨놓고 치료를 했는데 3년도 못 가서 결국 그 치아가 망가져서 와서 또 추가적인 치료를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환자분들의 반응은 대부분은 처음부터 그거를 뽑고 치료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래서 요즘은 한두 개의 치아가 남아있을 경우 아주 건강하고 탈이 안 날 걸로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이제 다시 탈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애초에 제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한 3년이나 5년 내에 문제를 일으키면 단순히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임플란트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이제 따로 치료를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또 보철을 그것만 따로 하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공간도 많이 생기고 해서 등등등의 여러 이유에서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합니다. 남길지 말지를. 환자분의 또 구강위생관리 능력도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환자, 엑스레이 상으로 비슷한 환자의 사례라 하더라도 그 환자분의 위생 상태나 어떤 뭐 흡연 여부나 건강 상태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뽑는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닌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정해지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개 남은 치아, 크라운 했던 치아 같은데 그 치아를 뽑고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임플란트 틀니를 원하셨는데 가족과 상의를 하신 다음에 임플란트 틀니가 아니라 전체적 치료를 결정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여러 번 치료 받는 것보다는 애초에 치료를 잘해서 이제 오랫동안 잘 사용하시는 쪽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 후 사진을,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끝까지 7번 자리까지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신경과 아주 가까운 부위에 해당하는 제일 마지막 엉금니 부위는 식립하실 때 좀 아파하시고 너무 이제 신경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무리하게 심지 않고 6번까지만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 환자분은 이제 신경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양쪽 다 6번까지만 완성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수술에 들어갔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일 끝에 거도 이제 약속과는 다르게 더 많이 해드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래 앞니 부분을 좀 보시면 아래 앞니 임플란트는 다른 이제 치아 자세히 보시면 위에 앞니는 이제 좀 이가 폭이 크잖아요. 근데 아래 앞니는 치아의 폭이 짧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치아 하나씩 다 심게 되면 그 너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의 간격이 너무 좁게 됩니다. 임플란트 너무 들러붙어 있어도 좋지 않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래 앞니 경우는 이제 하나씩 띄워가지고 심기 때문에 아래 앞니 6개 자리에는 4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할 때는 3개의 파트로 어금니, 앞니, 어금니 이렇게 해서 3개의 덩어리로 보철을 완성했습니다. 보철 재료는 지르코니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 후 환자분의 상태를 찍은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영상인데요. 치료 후 끝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 입안을 비추게 됩니다.
환자분의 치료 끝난 상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한 군데 있어서 좀 말씀을 잠깐 정지 화면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뼈 파괴가 더 많아서 잇몸선이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뼈의 부분을 다 이렇게 평평한 많이 녹은 뼈의 레벨에 맞게끔 다 이제 쳐버린다면 잘라버린다면 평평하게 예쁘게 치료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경과의 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턱뼈 같은 경우는 신경 손상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있는 뼈를 다 이렇게 잘라내서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뼈는 유지하고 이제 많이 손실된 뼈 부위에 대한 보철을 조금 다르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위를 보시면 다른 부위보다 뼈 손실이 많고 조금 더 부착치은이라고 임플란트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잇몸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잇몸과 보철 그 치아 색깔 나는 지로코니아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 경계부에 세균이 저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띄워서 구멍 치간 치수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철을 만들어 주어야 뒤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게 보기가 좀 좋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다 잇몸에 맞춰서 지르코니아를 레벨을 결정을 하고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하지만 위생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잘 생기고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뽑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이 조금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더라도 덜 탈이 나는 방식으로 이제 전문 용어로는 치은 연상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수프라 징지발 마진으로 형성을 해서 이렇게 어버트의 일부가 보이게 해서 칫솔질을 적절하게 해도 잘 닦이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제 뼈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부분, 이 화살표로 보이시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뼈가 많이 내려간 부분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레벨이 평평하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치료 전에 CT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치료 전에 치아가 남아있는 부위에는 뼈가 레벨이 높고 치아가 조기에 빠지거나 또 염증이 심했던 부위는 뼈 레벨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을 CT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약간 나타나고 결국 보철은 이렇게 뼈 레벨이 약간 비대칭을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끔 레벨링을 잘 해서 치료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안을 다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위에 아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환자분은 위에 앞니가 7개 정도 남아 있었는 8개죠. 8개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을 했고 나머지 7개는 자연치 상태였는데 치경부 마모도 심하고 착색도 심하고 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비니어로 치아를 이렇게 깎지 않고 부착하는 식의 치료를 간단히 해서 조금 미용적으로도 또 우수하게끔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환자분의 스마일 사진입니다. 틀니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치료가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환자분에게 Strong.